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소형 SUV 베뉴를 타보고 있습니다. 베뉴는 그동안 현대자동차가 시도한 적 없던 새로운 클래스의 자동차죠. 기존에 엑센트를 단종시키면서 엑센트급의 소형차를 SUV화 시킨 게 바로 이 베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선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또 여기에 전륜구동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베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됐는데요. 직접 지금 이렇게 타보고 또 많은 시간 주행을 함께 해봤어요. 함께 느껴보니까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베뉴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우선 전면부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되었던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헤드램프를 아래로 배치하고 주간 주행등을 위에 얇게 배치함으로써 마치 사람의 눈과 눈썹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전해주기에 충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뉴는 사이즈가 좀 더 작기 때문에 귀여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이런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좀 신선한 시도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런 디자인에 대해 호불호가 분명히 나뉘긴 하지만 그래도 컴팩트카에는 충분히 해볼만한 아기자기한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플럭스 모델이라서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이 벌집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십자 모양 형태의 그릴보다는 이게 저는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릴로만 애프터마켓에서 튜닝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LED 헤드램프를 적용해서 최고 등급에서는 그래도 밝은 백색광의 그 시인성을 보여주는 LED 헤드램프를 누려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측면 디자인은 루프 라인들이 굉장히 좀 서있어요. 이렇게 껑충 서있다는 느낌을 주죠. A필러, B필러, C필러 구성이 모두 다 껑충 서있는 느낌을 주는데 이건 마치 기아 레이를 탈 때와 비슷한 느낌을 좀 전해줍니다. 실제로 외관에서도 옆모습이 좀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 후면 디자인도 생각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나아요. 일단 테일램프가 굉장히 간결하게 사각형 형태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이 모습이 뭔가 좀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또 나름의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난잡하게 기교를 부린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모습이네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깜찍하고요. 왠지 여성분들이 타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와 이 사진 속 모습이 좀 다르니까요.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좀 들어와 볼게요. 인테리어 구성은 상당히 깔끔한 편인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구성을 알차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보기에는 뭔가 휑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에 타서 보니까 굉장히 마감들도 잘했고 깔끔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일단 이 운전대에서부터 스티어링 휠은 기존의 다른 현대차들과 동일한 디자인을 쓰고 있고요. 이 계기판 안에 있는 속도계 등도 테두리에 점선으로 LED를 넣었어요. 이게 그 그랜저 IG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운전자에게 좀 확실한 시인성을 전해주고 충분한 정보 표시들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 왼편에는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 버튼과 밝기 조절, 그리고 차선 유지 시스템, 또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의 작동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물론 플라스틱 구성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의 도색을 해서 좀 깔끔하게 그냥 저렴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깔끔해 보이는 느낌으로 잘 보여지고 있죠. 아무래도 차급인 만큼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건 무리예요. 하지만
이 가격대에 이 차의 등급에 맞게 구성을 잘 했다는 건 분명히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어 트림 구성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또 이 손잡이 부분에는 심지어 약간이지만 가죽으로 마감을 하기도 했어요. 네, 아주 약간의 가죽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꽤 그래도 나름의 고급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는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페시아 부분도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죠. 에어벤트를 좌우로 대칭형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약간 플로팅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요만큼 정도가 뜨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대시보드에 잘 녹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센터 페시아 구성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버튼류도 깔끔하게 운전자가 원하는 위치에 잘 누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비상등의 위치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에어컨 조작에 대해서도 공조장치도 새로운 디자인을 넣었는데 마음에 드네요. 이 부분이 다이얼이 아니라는 점 빼고는 전반적으로는 조작성이 좀 편하고,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들어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기능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기어 노브도 굉장히 귀엽게 잘 표현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주행 모드 변경 또한 다이얼을 이렇게 배치해서 꽤 만족스러운 형태로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열선 시트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도 만나볼 수 있네요. 그리고 베뉴의 또 하나의 기능이죠. 트랙션 모드를 누르면 여기서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 등을 지원합니다. 이게 4륜구동 차는 아니지만 2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트랙션을 조금 로직을 바꾸면서 적절하게 그 주행 환경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은 하나의 재미가 될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주행 다이얼의 조작감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굉장히 좀 헐겁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스프링을 좀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이 튕겨지는 내부에 있는 스프링이 너무 좀 탄성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주면 작은 부분이지만 운전자가 조금 더 고급감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뒷좌석 공간은 생각보다는 쾌적합니다. 왜냐면 레그룸이나 이런 폭은 부족하지만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차체가 높은 편이고 루프가 다 서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헤드룸에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쾌적하고요. 성인 2명 정도는 뭐 충분히 앉아서 이동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차가 작다 보니까 뭐 암레스트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런 좌우 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뒷좌석에 탄다고 해도 이 높이 때문에, 머리 공간 때문에 충분히 좀 쾌적하게 만족스러운 승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충분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그냥 경차 수준밖에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깊고 높이도 높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면적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트렁크 공간도 뭐 유모차를 싣는다거나 이런 정도만 아니라면 충분히 좀 만족스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시트가 가죽 시트이기는 한데 이 몸이 닿는 가장 센터 부분에는 가죽이 아닌 직물 소재로 마감을 또 했어요. 새로운 소재를 넣었죠. 이게 완전한 가죽 시트는 아니고 세미 가죽 시트인데요. 뭐 착자감이라던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괜찮은 매력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통풍 기능이 없다는 게 하나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풍 시트를 누리지 못하는 거는 분명히 조금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아요. 베뉴의 몇 가지 아쉬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A필러가 너무 좀 서 있어서 오히려 좀 운전 시야를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약간 캡포워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필러가 이 대시보드 끝단으로 상당히 좀 전진 배치가 되어 있죠. 네, 완전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누워 있기는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좀 이쪽의 시야를 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적응이 약간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적응이 돼서 네,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면 운전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주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베뉴의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아반떼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입니다. 120마력대의 네, MPI 엔진을 쓰고 있고, 여기에 IVT라고 부르는 CVT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우선 내구성 문제라던가 또 소음, 진동면에서도 장점이 많고, 그리고 연비에서도 굉장한 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베뉴의 이 파워트레인의 적용이 상당히 반가웠는데요. 우선 실제로 느껴본 바는 전반적인 만족스러움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쉬움도 좀 있더라고요. 우선 출발 시에 세팅이 조금 무딘 것 같아요. 차가 좀 더 경쾌하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뭔가 반박자 느리게 출발하는 듯한 느낌을 전해줘서 그 부분에서는 아반떼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베뉴는 이러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뭐 변속기의 세팅일 수도 있고 또는 스로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출발 시에 조금 더 매끄럽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네, 이 차를 가지고 제가 고속도로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행을 했는데 한 140km 이상에서도 네, 꽤 괜찮게 올라가긴 하지만 주행 안정감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느껴본 한계는 140 정도였어요. 네, 그 이상은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차량의 성격이 그런 세팅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상주행에서는 편하게 원하는 만큼 달리면서 탈 수 있는 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변속기의 반응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현대의 IVT는 네, 무단 변속기죠. CVT인데 수동 모드로 바꾸면 8단까지 가상으로 이 변속 로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RPM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치 실제로 8단 변속기인 것처럼 작동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연비에서도 상당히 이점이 있고요. 또 주행감이 부드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속기만큼은 뭐 별로 아쉬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서스펜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네, 승차감이 우선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말랑말랑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차체 구성 때문에 이게 뭐 고급지게 부드럽다, 또 네, 낭창낭창하다, 편하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무른 형태의 서스펜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무른 세팅인데 이게 뭐 일상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편하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쏠림도 좀 있고 이런 흔들림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차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알맞은 세팅이라고 느껴져요. 또 고속주행에서도 한 120까지는 그래도 나름의 안정성을 잘 부여하고 잡고 가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 이상의 속도가 되니까 차가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주행에서 좀 뜨는 듯한 느낌이 전해지고, 아무래도 주행 성능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뉴 타시는 분들께는 120 이상 웬만하면 달리지 마시고 140이 한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더 잘 나가겠죠. 네, 엔진 출력 때문에 한 200까지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 차의 주행 안정성이나 서스펜션 세팅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 정도 속도는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브레이크 성능도 뭐 원하는 만큼 적당히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요. 타이어나 휠의 세팅도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 구성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만 뭐 아쉬움은 좀 이야기해보자면 이 스티어링 휠 부분이었어요. 핸들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급하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야 될 때, 네, 이게 제가 지금 성인 남성이 핸들을 돌리는 데에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MDPS 문제인 거죠. 네, 전기 모터가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돌릴 때에는, 네, 천천히 돌릴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뭔가 급하게 좀 빠르게 돌리려고 하면, 네, 이렇게 어김없이 좀 모터가 이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곤 합니다. 이게 사실 뭐 레이나 모닝 같은 경차에서도 느낄 수 있는 동일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차급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물론 이제 급하게 돌렸을 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일상적으로 부드럽게 주행을 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단점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차가 만약에 서킷 주행을 위한 스포츠카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되겠지만 전혀 그런 문제로 이어질 일은 없겠죠. 배뉴를 가지고 그렇게 운전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긴 했지만 일상주행에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유턴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네, 현대 베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현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소형 SUV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저의 입장에서도 신선한 차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긴 하지만 몇몇 한계가 드러나는 점들도 있었고, 또 네, 이렇게 잘 만들어? 라고 놀라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베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첫 차 구매 혹은 뭐 세컨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한 번쯤 분명히 살펴보고 시승도 해보신 다음에 내 차로 적합한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분명히 뭐 눈여겨볼 만한 차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연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연비는 제가 235km를 달리는 동안 평균 연비가 15.1km가 나왔어요. 리터당 15.1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준수한 연비고, 또 정속 주행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연비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현대 베뉴를 만나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